안녕하십니까. 예, 청기눈설TV 최희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정입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졌죠? 네네. 드디어 이제 5월이 됐는데, 우리 이거 PD님 방송 언제 올라가나요? 오늘 촬영분. 5월 중순이요? 네, 5월 중순쯤에 올라가고,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또 휴가 가서 아마 보겠네요. 아무튼 중간고사도 끝났고 5월 달에 많은 체육대회라든지 스승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잘 보내셨고, 또 귀한 시간을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요즘도 제가 무척 많이 받고 있는 상담이 있는데, 오늘은 좀 아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은 자퇴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저희들 시대의 자퇴라는 것은 보통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꿈,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로 대학 가려고 하지 않고 예체능 쪽으로, 또는 뭐 가수나 그렇죠, 아니면 댄스나 이런 걸로 해서 대학을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시도했던 게 자퇴였는데, 요즘에는 방향이 전혀 다른 쪽으로 전환돼서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를 원하는 아이들이 내신 등급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재입학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을 본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자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자퇴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걸 고려해야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때? 학교에 계실 때 자퇴 학생들 좀 많이 있었죠? 좀 어땠어요? 네. 해년마다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퇴생이 많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겉으로는 학생들이 되게 밝고 명랑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 개개인마다 좀 걱정과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자퇴라는 워딩이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반, 진심반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 누구누구 자퇴한대요,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하는 학생도 있고, 평소에 내신 성적에 대한 이렇게 우려를 이렇게 가진 학생도 있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 시스템의 그 괴리감이 느껴져서 학교 적응에 대한 부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폭이라던가 교우 관계에 대한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그 고민을 하다가 좀 다양한 이런 이유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근래에 마주했던 학생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대가 원래 꿈이었는데 1학년 내신이 2등급 중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자기 주도 학습력도 있고 자기 통제력이 있는 학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제가 학교 밖에서 이 학생은 자기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퇴서를 시원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늘 아이들한테 가끔 장난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너 중간고사 몇 점 나왔니? 그럼 뭐 생각 이외로 점수가 안 나왔으면 자퇴 가기네? 쌤은 서류 가져가. 자퇴 서류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농담 반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이 심각하게, 더군다나 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들도 되게 놀랬던 게, 말로만 듣던 자퇴를 하는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었었을 텐데, 우리 아이가 직접적으로 엄마 나 자퇴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또 아이가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를 설득해서 다시 학교를 다녀라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가 고민할 거에 대해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서 좀 더 아이를 편안하게 마음을 갖게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좋은 그런 고민이 많이 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퇴가 또 이게 있거든요. 1학년 자퇴, 2학년 자퇴, 3학년 자퇴가 있는데, 저는 3학년 자퇴도 수능 한 달 전에 자퇴하는 친구를 봤어요. 물론 걔는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 지금 걔가 아주대 의대를 갔는데 그런 예도 있었고, 저도 깜짝 놀랐죠. 수능 한 달 전에. 그랬었고, 뭐 대부분 지금 거의 대부분 자퇴는 아마 고1들에서 1학년 내신 때문에 되는 것 같고, 고2 자퇴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퇴가 현실적으로 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은, 뭐랄까, 자퇴는 돈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저렴한 비용으로서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케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잘 모르다가, 막상 아이가 자퇴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비용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을 떠나서라도 아이가 뭐 의치대를 가고 싶다라든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을 때 현재 내신 성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이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1학년 자퇴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좀 전개를 해서
1학년 때 1학기에 자퇴를 할 때 또는 1학년 마치고 1학년 2학기에 자퇴를 할 때 그런 점이 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자퇴에 좀 아쉬운 점은 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근래에 만났던 이제 학생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학생은 중학교 때 선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는데 이제 상담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입시 시스템이 내신 등급제라서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10번의 시험 중에 한두 번만 망쳐도 이제 자신이 목표한 대학과 조금 멀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은 중학 선행을 하게 되고 이제 중학생들은 고등 선행을 하게 돼서 고등 입학 전에는 완성되어야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제가 언급한 학생이 내신 성적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학생에게 동아리, 뭐 수학여행, 축제와 같은 이렇게 추억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소소한 급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추억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자퇴에서 가장 느끼는 것은 이제 동창회나 동문회 같은 게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동창회나 동문회의 그런 위력이라든지 그런 파워는 늘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요즘 자퇴 또 재밌는 게요. 그 친구가 자퇴를 하더라도 그 친구가 서울대라든지 의치대를 가게 되면 동창회에서 또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너 그래도 우리 학교 좀 다녔으니까 너 우리 동창회 와 해서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냐에 따라서 이제 또 동창회에서도 활동하게 되고,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또 그 커뮤니티 안에서 또 생활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1학년 자퇴를 해가지고의 전략이거든요. 이제 자퇴를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냐는 것은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예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걸로 해서 아예 입시학원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1년을 더 끌어서 후배들과 같이 다시금 재시작을 해서 내신 1등급을 맞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저도 그게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해년마다 다크호스가 또 등장하잖아요. 해년마다 내가 한 번 더 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새로운 후배들이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전략이 쉽게 잘 유지되는 게 저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다닌다는 것도 되게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괜찮다고 아이들은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그것도 침울하고 또 약간의 좀 많은 서글픈 그런 것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재입학을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학기 때 보통 자퇴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12월 달에 다시 중학교 때 경험했던 것처럼 희망 고등학교를 적어서 12월 10일쯤까지 아마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난 뒤에 2월 달이나 1월 달에 배정을 통해서 이제 교육청이 지정하는 대로 학교를 배정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또 방법이 있냐면, 제가 이제 K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중학교 지원 배정 날짜 이후에 자퇴를 해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중학교 지원을 할 수 없고 교육청 뺑뺑이로는 이제 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2월 달이나 1월 달에 중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이 끝나는 날, 그리고 그 일주일 전후로 해서 이제 각 학교별 입학생 숫자와 그 다음에 부족분 TO가 나타납니다. 부족 학생들 입학생 가능한 TO가 나타날 때, 그때 원하는 학교에 TO가 있으면 학교장 선생님의 승인만 있으면 그 학교로 다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교장 선생님들도 학생들 숫자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우리 학교로 오겠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도 되게 꺼리시겠지만, 어느 정도 의대를 지원하려고 준비했던 학생들이 나 이 학교에 오고 싶어요 라고 재배정 원했을 때는 오케이 해서 좀 더 쉽게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교장 선생님의 성향이나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고등학교 배정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나 엑셀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뜹니다. 각 학교별 인원 배정과 그 다음에 부족분 TO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 아이가 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이제 배정된 학생들 중에서 전학이라든지 또 아예 입학 전에 자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TO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퇴는
이제 그걸 잘 전략에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고, 부모님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자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아이가 뭐가 잘못되고 우리 아이가 뭔가 어긋나고 뭐 다른 쪽으로 가느냐라고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자퇴가 거의 흔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절대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윽박 지르거나 아이들을 뭐 그러지 말라고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을 왜 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더 헤아려 보시고 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퇴냐 아니냐는 물론 아이의 성향과 아이의 지원 학교별 또는 아이의 공부 성향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게 되게 고민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아이를 자퇴를 시켰을 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 부모님들이 되게 이건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또 마지막에 뭐 자퇴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자퇴를 결정을 했으면 자신이 이제 시간이 많게 되니까 네네.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퇴 후에 일단 확고한 좀 계획이 있어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어떤 상위권, 그 학생도 물론 상위권 학생이었는데 아무래도 자퇴를 하게 되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저녁에 늦게 자게 되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10시, 11시, 거기다가 또 학교를 안 가니까 두 발도 길어요. 머리도 길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부모님과의 잦은 마찰, 너 이게 뭐냐, 이러려고 자퇴했냐, 그럼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벌어서 다니겠다 해가지고 또 뭐 편의점 알바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가 막 악순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도 충격이 크겠지만 우리 소중한 자녀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헤아려 주시고, 이제 뭐 자세한 거는 교육청에 이제 우리 진학 파트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장학사님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세하게 요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전화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라는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 요즘에 교육청 장학사분들은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아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길을 제시해 줄까라는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연락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퇴에 대한 많은 이야기보다는요, 세부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방송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자퇴를 이렇게 조장하는 것 같고 자퇴를 막 유행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는 거는 자퇴를 했을 때 재배정을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학교로 갈 것이냐, 가능하면 내신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퇴를 하는 경우는 내신을 따기 좀 쉬운 학교에 재배정을 원하는 케이스가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그 학교에 배정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전혀 또 생각지도 못한 학교에 또 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민해서 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이제 봉선동에 사시는 어떤 학부모님도 첨단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셨냐면, 자퇴를 한 다음에 그 학교를 가장 많이 가는 주소 지역의 중학교 옆에 원룸을 얻으셔가지고 원룸에서 같이 주소를 옮기셔서 거기서 계속 살다가 다시 이제 지원을 해서 재배정을 그 학교로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지금 다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좀 발품팔이를 하셔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시면 되고, 혹시나 또 자퇴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해드리고 방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픈 이야기지만 일단 자퇴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게 있다. 근데 오늘의 결론은 아이들의 편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편에서 왜 우리 아이가 이런 걱정을 했는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도 이 정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또 했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철이었습니다. 네, 천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